썸네일의 제목이 뭐냐면은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고민 메일이 몇 개가 왔어요. 제가 고민 상담을 해드리거나 그러진 않는데 내용이 뭐냐면은 이제부터 폭락장 온다고 하는 분들은 거의 없겠죠. 왜냐면 주식시장이 전날 급반등을 했으니까. 그래서 근데 한 며칠 전만 해도 유튜브 영상이라든가 뭐 전문가분들이 뭐 당분간 하락할 것 같다, 뭐 한 일주일, 2주일 이상 하락할 것 같다, 이런 의견을 피력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미크론 소식을 듣고 지난 코로나 때가 생각나서 더 떨어지기 전에 손절을 때리고 그 다음에 저점에서 다시 잡아야지 이런 생각으로 손절을 쳤는데 갑자기 주식시장이 급반등을 하니까 너무 당황을 하셨나봐요. 그분들이 유튜브를 검색을 하셨을 거죠. 근데 우리 채널 보시면은 이제 이때 내용이 뭐냐, 대폭락장이 온다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근거가 없다, 그러니까 존버해라, 역시 이런 내용이었고, 단기적인 거 가짜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생각하고 존버해라, 역시 이런 내용이었고, 혹시나 또 존버고 나발이고 이제 손절해야 되냐, 요 썸네일 내용도 역시나 손절하지 말고 존버해라, 뭐 이런 내용이죠. 이런 말씀을 드리는 영상, 그러니까 요번에 하락 때 굉장히 마인드를 잡아드리려고 이런 영상을 계속 올렸는데 알고리즘에 의해서 보신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잘 맞췄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앞으로 이런 게 궁금해서 메일을 보내주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제가 뭐 고민 상담을 해드리거나 그러진 않지만 어쨌든 궁금하신 분이 혹시 있을 것 같아서, 자, 앞으로 주식시장은 어떻게 될 것 같고, 우리는 어떤 산업과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서평 이벤트 하나만 하고 가죠. 이게 뭐냐면은 댓글에 좋아요가 가장 많이 달리신 5분께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레미디어 출판사의 반도체 제국의 미래, 이 책을 보내드리도록 할 건데요. 우리 채널에서 이 책은 한번 리뷰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메모리 반도체 관련, 시스템 반도체 관련한 내용부터 파운드리까지 이런 내용, 인텔, AMD의 CPU, 그리고 TSMC와 같은 파운드리 업체, 그리고 미국의 팹리스 업체들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글로벌 반도체 관련 기업들은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떤 미래를 그려가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지, SK 하이닉스에서 지금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정인성 연구원께서 우리 초보자분들도 알아듣기 쉽게 설명한 이 책입니다. 책을 읽어보고 싶으신 분은 댓글을 달아주시고요. 뒤에다 메일 주소는 당연히 남겨주셔야죠. 제가 한 일주일 내에 확인을 하고 좋아요가 가장 많이 달린 요 5분께 이걸 출판사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 건지 이 부분부터 한번 알아볼 건데요. 일단 2가지 경로를 예측해 볼 수 있죠. 오미크론이 증상이 굉장히 경미하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추측이기는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도 봤더니 전염력은 높고 하지만 증상은 감기 정도다, 사망률이 낮다, 이게 확실해진다, 이 경우거나 아니면은 2주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기존 백신을 맞은 사람들이 오미크론에도 효과가 있다, 이게 확실하게 판명이 나잖아요. 그러면 지금처럼 반등 장세가 어느 정도 나타날 수 있죠. 근데 꽤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다우지수도 뭐 한 요 정도까지 어느 정도 좀 올라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근데 오미크론 이슈가 있기 전에 주식시장이 마냥 좋았나요? 아닙니다. 거의 뭐 박스권을 이렇게 가져가고 있었어요. 이유는 뭡니까? 당연히 공급망 이슈죠.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공급 대란이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되지 않고 이제 지금처럼 계속된다 그러면은 기업들의 성장률이 둔화되죠. 왜냐면은 매출의 증가 속도가 빨라지려면 물류가 빨리빨리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매출의 증가 속도는 당연히 더뎌지죠. 그런 반면에 운임은 증가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가가 높아지죠. 그리고 원자재 수급도 여의치 않고, 이런 상황 때문에 기업들의 이익 성장률이 더뎌지는 상태, 이게 지속되겠죠. 이게 해결된 게 아니라 지금은 오미크론만 해결됐으니까요. 자, 그럼 하필이면은 정말 운 나쁘게 저점에서 손절을 다 때렸는데 주식시장이 급반등을 해가지고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막 추격 매수해가지고 사야 되나요? 아니죠. 어차피 뭐 등락이 이렇게 있는 변동성 장세가 공급망 이슈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나타날 가능성이 좀 있죠. 그러니까 느긋하게 좀 기다려가지고 조정 왔을 때 그때 사는 게 맞죠. 주식시장이 급하게 막 치솟고 이럴 때 막 조급해서 따라 사고 그러면은 안 되겠죠. 그러면은 2번째 경로도 있죠. 오미크론이 최근까지 의사들의 의견과 달리 백신도 무용지물이다, 뭐 이런 판정이 나오는 경우라면은 얘기가 틀려지겠죠. 만약에 그렇다면은 뭐 주가가 더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손절하신 분한테 그렇게 나쁘진 않은 상황이 되겠지만 지금 돌아가는 이런 뉴스라든가 이런 소식으로 봤을 땐 어떤가요? 그렇게 될 확률은 좀 높지 않아 보이죠. 그럼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 거고, 그럼 어떤 산업과 어떤 종목을 투자해야 될지 요거를 말씀드릴 텐데,
이번에 기술주들이 만약 하락할 때에도 그렇고 우리 채널에서 계속 말씀드린 부분이 뭐죠? 테크주, 기술주 여기다 투자를 해야 된다. 뭐 메타버스부터 해서 4차 산업혁명 관련주는 뭐 기술주밖에 없죠. 테크주들. 여기에 투자해야 된다 계속 언급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나스닥 지수 굉장히 많이 반등했고요. 기술주 다 반등했습니다. 엔비디아도 우리 채널에서 굉장히 또 미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7% 올랐어요. 거의 뭐 8% 가깝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술주, 성장주 여기에 투자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근데 한 가지 제가 좀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유튜브 특성이 뭔지 아세요? 제가 미래를 만약에 정확하게 맞춰요. 그렇더라도 영상의 조회수가 엄청나게 올라간다거나 구독자가 막 빵 터진다거나 이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 제가 우리 채널에서 제가 코로나 직전이죠. 2019년 12월에 정확하게 50% 현금화해라 대놓고 말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2020년 3월 4월에 최저점일 당시에도 제가 저점 매수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정확하게 맞추면 뭐합니까? 뭐 구독자 수나 조회수는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 현금화 안 하시고 막 이런 분들 괜히 배 아파서 떨어져 나가기만 했죠. 그러면 대체 왜 이렇게 맞춰도 별반 이득도 없고 오히려 이제 틀리면 개망신만 당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제 생각을 이렇게 명확하게 계속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 채널을 시청하신 우리 시청자님들, 구독자님들은 그래서 뭐 앞으로 사라는 건지 팔라는 건지 그러니까 애매한 소리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주식시장이 상승할 것 같은데 하락에도 뭔가 대비가 필요하다. 뭐 이런 소리 개소리죠. 이런 소리를 들어오신 분은 한 분도 없어요. 뭐 그러면 제 예측이 100% 맞기 때문에 들어오시는 거냐? 또 그것도 아닙니다. 과거 제가 뭐 언급했던 예상이라든가 이런 거를 틀리든 맞추든 상관없이 다 이렇게 시점마다 편집해가지고 다 제가 이거는 맞았고 이건 틀렸고 다 해가지고 영상으로 또 계속 중간중간 설명드리죠. 물론 제가 이제 맞춘 게 훨씬 많습니다. 틀린 경우는 그다지 많지는 않아요, 솔직히. 그렇지만은 틀린 경우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은 대체 뭐 때문에 우리 구독자님들이 들어오시냐? 경제지표와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한 합리적인 의견을 듣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채널 구독자님들의 댓글 보시면은 뭐 이렇게 악성 댓글이나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앞으로 소신 있는 의견 계속 부탁드린다. 이런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소신 있는 의견을 드리는 것 뿐이지 제가 뭐 미래를 맞춘다 이래도 구독자 수가 빵 하고 올라가고 뭐 조회수가 빵 하고 올라가고 그런 거 하나도 없다. 이런 건 확실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우 지수를 보면서 한번 일단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다우 지수를 보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 지수가 떨어진 이유가 뭡니까? 오미크론 이전에도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면서 11월에 주가가 이렇게 흘러내렸어요. 그러다가 이 파월 형이 말했죠.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빨라질 수 있다. 그래서 테이퍼링도 빠른 때 끝내고 금리 인상도 빠르게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오미크론과 겹쳐져서 좀 최근에 급하게 하락을 했었는데 그런데 오미크론이 좀 덜 치명적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주식시장이 급반등을 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오미크론이 증상이 경미하다는 게 벌써 11월이죠. 이때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라는 거예요. 오미크론을 처음 발견한 남아공의 의사협회장이죠. 안젤리크 쿠체 박사 같은 경우에는 치명적이지 않으니까 이렇게 불필요한 패닉에 빠질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를 지난 11월 말쯤인가요? 그때부터 계속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요번에 주식시장을 반등시킨 주요 그 뉴스가 이거죠. 남아공에서 나온 보고서. 그들이 작성한 거예요, 그냥. 어차피 똑같은 얘기입니다. 주식시장은 떨어지거나 오르거나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뉴스를 뒤에다 그냥 가져다 붙이는 것 뿐이라는 거죠. 특히 여기에 더 모순이 되는 것도 있죠. 주식시장이 하락한 가장 큰 이유 인플레이션이고 미연준의 파월 의장이 기준금리 인상을 빠르게 할 수 있다. 이것 때문에 주식시장이 더 크게 하락을 했는데 자 그러면 오미크론 이슈가 사라지게 되면은 그럼 당연히 미연준에서는 금리 인상을 좀 늦춰볼까 했다가 오미크론 별거 아니네 그러면은 금리 인상을 서두르겠다는 이런 얘기를 계속 할 수밖에 없죠. 한마디로 오미크론이 없어진다 그러면은 그동안 증시를 누르던 악재가 더 강해진 건데 주식시장은 반등했죠. 특히나 금리가 인상되면은 기술주가 많이 빠질 거다 이런 논리를 펼치시는 분들이 꽤 있죠. 근데 오미크론 이슈가 사라지게 되면 금리 인상 속도를 빨리 하는 거가 기술주는 더 폭락해야 되는데 왜 기술주는 이렇게 급반등을 하는 겁니까? 자 이게 뭘 의미할까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소리예요. 단기적으로 주가가 움직이는 거 이거는 그냥 주가가 움직이는 거고 뉴스는 거기다가 이것저것 그냥 가져다 붙이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뉴스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단기적인 주가 움직임 이런 거에 끼워 맞추기를 하면서 이렇게 매몰되어 있다. 이러면서 잘못 단기적으로 투자를 하고 트레이딩을 하다 보면은 오히려 몸과 마음만 피곤하고 수익률은 더 나락으로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까요?
바로 주식시장의 큰 흐름을 보고 투자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먼저 주식시장의 큰 흐름이 뭐냐, 이거 경제의 큰 흐름과 주식시장의 큰 흐름이 있는데, 경제의 큰 흐름은 저희가 경제지표를 통해서 자주 설명드리기 때문에 일단 주식시장의 큰 흐름부터 설명을 드리면, 주식시장에는 테마가 여러 개가 생기죠. 뭐 예전부터 로봇, 드론, 자율주행, 인공지능, 반도체, 바이오 등 이런 테마는 빠지지 않고 항상 등장했던 이런 테마죠. 그런 테마들이 있다 그러면은 관련된 뭐 약간 다리를 걸치고 있는 이런 기업들이 테마성으로 한번 쫙 올랐다가 다 빠지고 이런 일이 반복합니다. 그런데 이때 만약에 자본력을 가진 이렇게 성장하는 대기업들이 여기에 사업성이 있다 판단하고 만약에 투자를 하기 시작한다면 테마는 더 이상 테마가 아닌 거죠. 최근에 가장 이제 대표적인 테마 중에 하나가 이제 전기차, 배터리 이런 거죠. 근데 이게 2011년부터 관련 테마주들이 꽤 등락이 심하게 움직이긴 했었어요. 말 그대로 당시에는 테마였죠. 그러나 LG화학과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사업성 판단을 한 거죠. 앞으로 이 분야다 싶으니까 전기차 배터리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때부터 이제 테마가 현실로 들어간 거죠. 그리고 나서 뭐 2011년 이후에 뭐 바로 뭐가 됐느냐? 아니죠. 2014년에도 보면은 특히나 뉴스 보시면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중대형 전지죠. 이제 자동차 배터리에 대한 기대감만 유효한 상태였고요. 그 당시에 손실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정량적인 가치 투자 하시는 분들 있죠. 뭐 재무제표 보고 이런 분들은 당시 삼성 SDI 자체를 투자할 수 없는 기업이었겠죠. 적자가 어마어마한데 거기다가 뭐 불확실한 배터리에 돈을 엄청나게 쏟아부으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이후에 뭐 2015년에도 그렇고 2016년에도 그렇고 삼성 SDI는 디트로이트 모터쇼에 막 참석을 하면서 거기다 부스를 세워놓고 홍보를 하면서 그때 인터뷰가 전기차 성장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우린 이 사업으로 공급을 확대해가지고 앞으로 승부를 볼 거다 이런 얘기까지 막 했죠. 같은 시기에 LG화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상 전기차 시장의 확대, 이런 수혜를 볼 수 있다 이런 기대감만 만땅이었지 실제적으로 전기차 사업부에서는 별다른 이득이 나오지도 않았었고 획기적인 뭔가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LG화학 그리고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배터리 특허도 따고 투자를 계속 반복했죠. 보면 2015년 뭐 이때쯤이 삼성 SDI도 그렇고 가장 투자하기 좋은 시점이었고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죠. 주식시장의 흐름이라는 게 항상 이렇게 흐른다는 거예요. 미래의 가치를 보고 미래를 생각하는 게 주식시장이죠. 그러면 주식시장에는 항상 상상력과 기대감이 엄청나게 넘칩니다. 그리고 나서 형성되는 게 뭐냐? 테마주들. 이 테마가 형성되고요. 관련주들이 막 올랐다 떨어졌다가 반복을 하게 되죠. 하지만 기업들의 입장은 좀 다르죠. 향후 5년에서 10년 동안 혹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분석을 하고요. 또 매출이 앞으로 충분히 성장할 만한 이런 시장이 형성될 수 있는 사업인지 여부도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성공을 했을 경우에 마진을 충분히 내가지고 우리가 투자한 만큼 충분히 뽑아낼 수 있는지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방향에서 사업성을 조사해서 이제 타당성을 한번 검토를 해보는 거죠. 그리고 이거 할만하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투자를 단행합니다. 특히 삼성의 경우가 그렇죠. 삼성의 경우에는 미래의 먹거리를 계속 고민하는 굉장히 좀 정석적인 이런 회사라고 할 수 있어요. 항상 경영 전략을 보면은 미래 핵심 사업을 계속 선정하고 발표를 해줬는데 그래서 최소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만큼은 삼성전자가 그리는 그림대로 다 주도주들이 나왔죠. 삼성전자의 반도체도 그랬고요. 스마트폰 사업도 마찬가지였고 OLED 디스플레이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배터리도 마찬가지고 바이오 시밀러 마찬가지로 삼성이 그리는 미래 먹거리 그대로 주식시장의 주도주가 되고 상승을 했죠. 요거만 잘 따라 투자했었어도 뭐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돈 꽤 많이 벌었겠죠. 이게 바로 주식시장의 큰 흐름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과거를 보면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수 있죠. 그러면 미래 한번 예측해 볼까요? 지금 우리나라 삼성전자에서 기를 쓰고 미래 먹거리로 투자를 하고 있는 게 뭡니까? 당장은 별로 안 좋지만 파운드리죠. 파운드리 20조 투자하겠다, TSMC 뛰어넘겠다 하면서 지금 엄청나게 투자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도 파운드리 산업은 향후에도 핵심적인, 지금도 주도주지만 핵심적인 주도주로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거를 염두에 둬야 되죠. 그래서 단순히 뭐 우리나라 좋다, 국뽕에 취해서 삼성전자만 투자할 게 아니죠. 관련된 뭐 TSMC도 투자하고 인텔은 조금 뭐 불안하긴 하지만 어쨌든 이것도 이제 같은 범주니까 이것도 좀 포트폴리오에 넣고 연관된 IP 기업들도 있고 파운드리 투자 많이 하면 장비라든가 소재 이런 것들을 많이 쓰죠. 뭐 부품 이런 핵심 기업들 제가 뭐 계속 언급 드렸기 때문에 또 언급 드릴 필요는 없겠죠. 뭐 ASML도 있고 어플라이 머티리얼즈도 있고
있고 뭐 다양하죠. 계속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 또 리바이벌은 안 하고 지난 영상 찾아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거 함께 포트폴리오로 가져가면은 이런 핵심 기업을 장기적으로 보고 투자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또 해외의 경우는 뭐 어떻습니까? 해외 기업들 우리나라 삼성전자 말고 당연히 4차 산업혁명이에요. 인공지능, 메타버스, 자율주행 그동안 너무 여러 번 설명드리고 관련 기업들도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바로 몇몇 영상만 지금 찾아보셔도 다 나오죠. 종목 여기서 또 오늘 똑같은 설명 또 드리면 지겨우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앞으로 주식시장의 흐름이 될 거 너무나 당연하다는 소리예요. 5년에서 뭐 10년 요 내에 현실화되는 순간 주가는 엄청나게 높게 튀어올라서 잡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실제로 이런 투자를 하고 수익을 실현하는 시기는 언제냐? 전기차에 대한 이야기는 2011년도부터 나왔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나 실제 우리가 전기차가 주변에서 막 돌아다니는 거는 불과 몇 년 안 됐죠. 그리고 앞으로 몇 년 안에는 역시나 우리 주변에 치이는 게 전기차일 거예요. 그런 시점이 수익 실현하는 시점이죠. 파운드리부터 인공지능, 자율주행, 반도체,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된 핵심 기업부터 해가지고 뭐 경쟁 기업 그리고 부품, 뭐 장비 회사 뭐 이런 기업들까지 포트폴리오로 구성해서 투자를 하면 되는데 그거를 전혀 못한다는 거죠. 단기적인 시각만 가지고 있으면. 그래서 우린 이런 흐름을 보면서 중장기적으로 계속 모아가면 됩니다. 당장에 뭐 고점에서 다 따라살 필요도 없죠. 천천히 모아가면 되는데 또 하나 더 계속 말씀드리는 거 있죠. 주식시장의 흐름 말고 경기의 흐름도 있다. 자, 우리가 다수 경제지표들을 보면서 우리 채널에서 정점 이전에 뛰어내리려는 노력을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친듯이 이렇게 매일매일 경제지표를 확인하고 이걸 분석해가지고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고 있는데 지금 2024년쯤에 그 이후에 이제 주식시장이 한번 이렇게 정점을 찍고 폭락할 거다 예견하는 전문가분들도 많고 여러 경제지표도 약간 그렇게 가리키고 있는 측면이 약간 있죠. 그러면 해당 시기에 아무리 뭐 주식시장의 흐름을 보고 투자했어도 같이 폭락하기 마련이에요. 폭락한 주식을 저점에서 이게 기업들이 이제 목숨을 걸고 미래 먹거리를 투자하는 주도주들, 주도 기업들을 저점에서 쓸어 담는 게 위너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당연히. 지금부터 역시나 그런 종목들을 뭐 서서히 모아가되 경제지표를 보면서 이게 정점 이전에 뭐 한 1년 전이라도 뛰어내릴 거를 계속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경제지표를 보고 여러 가지 모니터링을 하고 금리도 보고 여러 가지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모니터링을 하고 뭔가 이제 과열의 징후가 나타났다. 그럼 포트폴리오 변경에 대한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좀 포트폴리오 조정도 하고 조정 후에 뛰어내렸을 때 잡으면 뭐 다 같이 위너가 되는 거겠죠. 자, 영상 하단에 후원 계좌로 후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해 한 달 교육 진행하고 있죠. 매달 흐름이라든가 뭐 산업, 뭐 종목 같은 거 설명드리고 있으니까 5만 원 이상 후원 주신 분들은 잊지 말고 꼭 매일 주셔서 교육 한 달 교육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요. 지속적으로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